안녕하세요. 문제풀이방 수업 진행은 토요일 날은 책이 아마 2권 나갈 거예요. 토요일 날 수업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책을 엮었으니까 토요일 날 수업은 토요일 날 수업대로 하고, 일요일 날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4권, 5권, 6권 임용 객관식 기출문제 이론 때 했던 것인데 남아있는 분량을 보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반만 듣는다라면 책을 4, 5, 6권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객관식 기출문제는 다 끝내고, 그 다음 셋째 주부터 일요일은 문제를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시험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풀이를 하는데, 내 지금 생각은 다음 주 일요일 날 객관식 문제 풀이가 끝나면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한 일주일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뭐 채점을 여유가 되면 다 해줄 거고, 여유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답지라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되겠죠? 이제 문제풀이반만 듣는다 하더라도 일요일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수업을 들으시면 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와서 시험을 쳐야지만 그 다음 주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별다른 오리엔테이션 필요 없죠. 수업 바로 진행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보면 소염제 HA는 약 4이며 pKa는 3.5이다. 이 소염제는 위장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가 된다. pKa는 Ka가 산해리 상수지. P는 마이너스 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pKa는 Ka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 pKa이다. pH의 P와 같은 것이지. pH에서 H는 수소이온 농도이고 P는 마이너스 로그 값인 것이고, 만약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 되게 되면 POH를 하면 되겠지, 그지? 이 소염제는 위장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가 된다. 실제 반응은 HA가 물과 반응하는 거지. 얘는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는 염기로 작용을 해서 얘가 염기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물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반응은 위에 있는 이온화 반응인데, 알자 반응을 적다 보니까 용매인 물은 빼자. 그래서 물을 빼고 적으니까 이와 같은 해리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해서 이것을 산해리 상수로 하는 것이고, 얘는 짝산이고 얘는 짝염기가 되지. 염기에 대한 반응도 이 식대로 표기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소염제가 해리되어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짝염기와 짝산의 농도 비율은 핸더슨 하셀발르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핸더슨 하셀발르식을 쓰고, 이처럼 우리는 식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식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했을 필요 없다, 알겠지? 식 유도하는 것은 청동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각자가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되고,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외워둬야만 됩니다.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하라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자. 위장 내의 pH가 1.5일 때 농도 비율의 값을 구하라.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의 농도 분의 짝염기의 농도의 비가 승립하더라. 이것이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됩니다. 이 식은 외워두고
만약에 염기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베이스니까 얘가 물과 반응을 해서 염기로 작용하고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럼 얘가 수소이온을 건네주니까 짝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얘는 OH- 형태가 되게 되겠지. 그지? 여긴 이 반응 또한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산에 대한 산해리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원래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때는 POH와 PKB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생화학에서는 취급하지 말자. 우리는 pH와 pKa에 대해서만 다루자. pH가 1.5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지. pKa 값이 3.5다. 그러면 값 x는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값이 2가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은 10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00이라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잘못 적었나? 마이너스 2.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는 100분의 1이다. 되겠지? 다음. 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핸더슨 하셀 발리식에 따르면 pH가 pKa와 같은 조건에서 뒤에 있는 로그 값이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이온화된 형태의 농도는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의 농도와 같다가 성립을 하겠지. 그지? pKa 값이 pH보다 크다. 조금 전과 같이 pKa 값이 pH보다 값이 크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로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와 분자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전처럼 분모에 대한 값이 커야지만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두자. pKa 값이 pH보다 값이 작다. 그러면 이제는 뒤에 있는 로그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값이 크다가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지? 표준 상태에서 만약에 산이었다. 그러면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에서는 전하를 띠지 않은 형태이다가 되겠지. 그지? 반면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가 되게 되면 주로 음전하를 띈 형태가 주된 형태이다가 성립하겠지. 그지? 이것을 그대로 염기에다가 적게 되면 여기다가 베이스를 적어주면 되고 베이스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인 짝산의 형태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니까 염기의 경우에 물론 염기 자체의 pKa 값이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 염기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pKb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지? 염기 해리 상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염기에 대한 짝산의 pKa 값인 것이지. 이 염기의 짝산에 대한 pKa 값이
pH보다 크다. 현재 용액의 pKa는 용질에 대한 표현인 것이고 pH는 용액에 대한 표현이지, 그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져가자. pKa는 용질에 대한 얘기고 pH는 용액에 대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얘는 이 상태가 산의 형태가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인데, 염기는 표준 상태가 염기인데 이것에 짝 산의 형태가 되니까 얘가 오히려 뭐를 띠게 돼?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 이때는 전하형이 비전하형보다 농도가 더 높으니까 양전하를 띈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등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부등식을 자신의 pKa 값보다 pH가 높다. 그러면 자신은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는 표준 상태가 염기의 형태니까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되면 전하를 띠지 않는 비전하형이 되게 된다. 여러 번 적어가지고 이 정도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돼. 적어가지고 알기보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져가자. 알겠지? 다음 2번 문제. 그림은 리소자임의 활성자리에 당 기질이 결합한 상태로서 촉매 반응에 중요한 뒤에 35는 아미노산 넘버입니다. 핵산에 대한 것은 표기할 때 혹은 읽을 때 5'에서 3' 방향으로 적고 5'에서 3' 방향으로 읽자. 아미노산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은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 그랬지? M 말단에서 C 말단으로. 그러면 M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35번째 있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다. 이 뜻이겠지. 52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팔트산이다. 잔기들의 겨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단 52번 아스팔트산 겨사슬의 pKa 값은 4.1이다. 원래 pKa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pKa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pKa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실측치가 되는 거지. 관측치가 중요한 거지. 실제 값이 얼마이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처럼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고정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실제는 뭐라고? 고정값이 아니다. 얘는 바뀐다. 알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pKa 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글루탐산이 가지고 있는 R그룹은 여기에 탄화수소사슬이 탄소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하나를 가지고 있지. 소성에 대한 것은 무엇이 소성이라고 그랬어? 탄소와 수소에 대한 것이 소성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탄소와 수소에 대한 소성에 대한 영역이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pKa 값은 높아지게 돼. 그래서 여기에는 얘와 얘를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얘는 현재의 형태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해. 근데 그냥 기본적인 유기화학적인 상식으로 탄소와 수소가 소성에 대한 주체가 되게 돼. 소성이 커지게 되면 pKa 값이 높아지게 돼. pKa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으로서의 능력은 준다는 얘기겠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카복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게 돼? pKa 값이 달라지게 되더라. 되겠지? 얘는 현재 해리형이고 이온화된 형태이고 얘는 현재 해리되지 않은 상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얘는 산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염기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지? 얘는 아직까지 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얘는 산에 대한 성질, 산도가 크니까 이미 산으로 작용을 해버렸겠지. 산에 대한 성질이 크다는 얘기는 자신이 산으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짝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가 되는 거지.
산에 대한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 산에 대한 성질이 작아지게 되면 산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으니까 자신이 산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인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산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니까 pKa 값이든 pKb 값이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pKa 값이 작으면 산에 대한 성질이 큰 것이고, pKb 값이 작아지게 되면 염기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산에 대한 성질이 작으니까 얘보다는 pKa 값이 어떻다라고 표현해야 돼?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얘는 pKa 값이 얘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강산이고 얘가 약산이 되는 것이겠지. 되겠지? 이 정도는 그냥 시험 문제 출제가 되든 안 되든, 물론 기출 문제이긴 한데 상관없이 기본적인 유기화학적 상식으로 가지고 가자. 알겠지? pKa 값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강한 산으로 작용한다. pKb 값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강한 염기로 작용하게 된다. 알겠지? 리소자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 성분인 펩티드 글리칸을 가수분해하는 체외 분비액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 방어 물질이 되게 되지, 그지? 눈물이라든지 혹은 타액이라든지 혹은 체외 분비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항세균제가 리소자임이 되게 됩니다. 펩티드 글리칸은 펩티드가 글리칸은 탄수화물을 글리칸, 당에 대한 중합체를 글리칸이라 하자. 글리칸은 글리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셀룰로즈나 혹은 녹말이다. 이 글리칸은 무엇에 대한 글리칸이야? 글루코즈에 대한 글리칸이지. 이럴 때는 뭐라 하냐면 글루칸이라 해주면 되는 거야. 글루코즈, 글리칸의 합성어가 글루칸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글리칸은 뭐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탄수화물처럼 이해를 하면 돼. 당에 대한 중합체를 뭐라 하자? 글리칸이라 하자. 알겠지? 글리칸 사슬에 펩티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글리칸을 구성하는 것이 베타 N 아세틸 글루코사민과 베타 N 아세틸 뮤람산이지, 그지?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슈도펩티드 글리칸은 글리칸을 구성할 때 관여하는 결합이 1,3결합인데, 여기엔 이 글리칸은 이들 간의 결합이 뭐라 그랬지? 베타 1,4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지? 베타 1,4 글리코시드 결합.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여기가 1번 탄소이고 여기가 4번 탄소지, 그지? 이때 1번 탄소의 OH가 어느 쪽에 있는 거야?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지. 같은 방향은 베타, 다른 방향은 알파. 그러면 베타의 결합을 한 것인데, 이때 베타 결합인지 알파 결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얘가 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친전자체가 결정의 권한을 가지게 돼. 따라서 베타체가 친전자체로 작용을 해서 친액체 4번의 결합을 했으니까 얘는 뭐라 해주면 돼? 베타 1,4 결합이다. 그지? 이 베타 1,4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것이 리소자임이 되게 돼. 결합명이 베타 1,4 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효소명은 뭐라 해주면 되지? 베타 1,4 글리코시다제를 하면 되겠지, 그지? 답지를 적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뱉어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글리코시드 결합 자체가 워낙 글리코시드 결합은 많으니까, 근데 그 글리코시드 결합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글리코시드이면
이것만을 지칭해가지고 불러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만든 개념이 친전자체가 글루코즈야. 글루코즈에 의한 글리코시드를 뭐라 하자? 글루코시드를 하자. 갈락토즈에 의한 글리코시드를 갈락토즈 글리코시드 합성어가 갈락토시드가 된 거지. 만노우즈 글리코시드의 합성어가 만노시드가 된 거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각 개개마다 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우리 집에 고슴도치를 키우는데 이름이 하나는 뚱이고 하나는 땡이에요. 둘 다가 좀 많이 비대해져가 뚱땡이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뚱이. 막내가 부를 때 강뚱이라고 불러. 강땡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슬퍼하던데 그만큼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뭐를 붙여준 거야? 그지?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근데 고슴도치 굴락에 가가지고 그 이름들을 다 붙여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고슴도치 굴락에 가가지고 고슴도치마다 이름을 다 하나씩 다 그러진 않잖아. 맞지? 마찬가지인 거지. 생물은 언어학이라고. 언어적인 감각인 거지. 글루코즈에 대한 글리코시드나 갈락토즈에 대한 글리코시드나 만노즈에 대한 글리코시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들만의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지. 근데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강치욱이 집에 놀러 가니까 고슴도치 이름이 땡이야. 이제 고슴도치 굴락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이름이 땡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이름이 있겠지. 누군가 붙여줘야 이름이 있는 것이지. 이름은 누군가가 불러줄 때 이름이 성립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내 말이 이해가 가?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프럭토즈가 친전자체면 이름을 뭐라 할까요? 얘는 이름을 뭐라 할까요? 이름 없는 거지 그냥. 그냥 뭐지? 그냥 고슴도치인 거지. 이해가 되겠어? 여기는 뚱이도 아니고 땡이도 아니고 뭐라고? 그냥 고슴도치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굳이 이런 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다 해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모든 것들도 다 정해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론할 때 했던 얘기가 우리가 모든 생물에 대한 생명 현상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인 거지, 그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어떤 결합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글리코시드 결합이고 글리코시드 결합이기 때문에 효소 이름은 뭐라 해주면 돼? 그치? 베타 1,4 글리코시다제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가 이것의 구체적인 이름이 뭘까요? 고민할 필요 없고 나도 모른다 알겠지? 만약에 적는다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글루코사민 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글루코사민 글리코시다제가 되겠지. 더 정확히는 다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되겠어? 여기에 당이 결합하는 것은 어디에 결합한다 했지? 이왕 적었으니까. 말을 잘못해. 당이 결합하는 것이 얘가 당이니까. 펩티드가 결합하는 것이. 어느 당에 펩티드가 결합한다고 그랬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기 그림에 안 나와 있나? 아니, 여기에 펩타이드가 결합된 것이 펩티드 글리칸이잖아. 펩티드 사슬 어디에 결합되냐고.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그지? 뮤람산. 아니야?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 것 같아? 그래서 뮤람산 중요하잖아. 뮤람산. 펩티드 글리칸은 뮤람산을 가지고 있는데 슈도 펩티드 글리칸은 뮤람산 대신에 다른 유사 물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유사 뮤레인을 가지고 있더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슈도 펩티드 글리칸과 펩티드 글리칸은 다른 물질이다. 결합도 다르고 구성 성분도 다르고. 그지? 문제 보면 위의 촉매 반응에 사용되는 효소 활성은 효소 활성이라 했으니까 이거 적어주면 되지. 베타 1,4 글리코시다제. pH 7.1 조건에서 이온화되지 않은 아스팔트산 개사슬과 이온화된 아스팔트산 개사슬의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아스팔트 산이 밑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 짝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비전하형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위에가 짝염기가 들어가니까 전하형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pH가 7.1이다. pKa 값이 4.1이다. 여기다 대고 네가 이와 같은 산기나 혹은 염기에 대한 작용기가 환경이 바뀌면 pKa 값이 달라진다 했지 않냐? 그러면 뭐가 되지? 이 문제 답 없지, 그지? 그렇다 해서 나는 답을 뭐라고 적어? 모른다 적으면 누구만 손해지? 나만 손해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사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자, 알겠지? 그래서 문제와 실제 사실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지 않아?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실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갭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질문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런데 왜 이러냐고 한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아?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에 대한 갭을 좁혀나가는 것이 선생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학문적 사실을 버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론할 때 단적인 예를 들어준 것이 그 76학번인가 75학번인가 대입시험 칠 때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47개. 그때 그 당시에는 47개였는 것이지. 6차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교과 과정 문제에서 사람에서 여자의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인 거야? 이런 건 적극적인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의 상동 염색체 쌍을 생각을 해봐야만 돼? 헤아려 봐야 돼? 그림을 떠올려가지고 한 개부터 몇 쌍? 23쌍, 그지? 남자의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인 거야? 그지? 22쌍인 거지? 7차 교육 과정에서 뭐로 바뀐 거야? 23쌍으로 바뀐 거지, 그지? 이해가 되겠어? 이게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의 차이인 것이지. 그래서 학문적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학문적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뀔 수 있다인 것이지, 그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것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언어는 단지 약속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공동 주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공동 주관을 객관이다라고 취급을 하지만 그렇다 해서 공동 주관이 객관은 아니더라인 거지. 여기에서 오는 오류인 것이지, 그지?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공동 주관인 것이지. 근데 니들은 공동 주관도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주관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지, 그지?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공동 주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문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나 공동 주관이라 해서 이게 객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 단지 객관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인간의 자만심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최고의 동물이고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최고인 피조물이 함께 공동으로 도출해낸 결론이면 아마도 신 당신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가 현재의 철학에 대한 패러다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신은 아닌 것이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너무 실제 사실에 그렇게 목매달지 말자, 알겠지? 실제 사실을 계속 덜먹여가지고 나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고 싶어. 이건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것이지. 왜냐하면 출제자가 그 주관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책에 있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되겠지? 항상 주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는 뭐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실제 유기화학 문제도 마찬가지. pKa 값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줘야지만 수식으로서 풀이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대로 주어진 것을 대입을 해. 값 x가 나오게 되면 값 x는 3이 되는 거지. 묻는 것이 뭐를 물었지? 이온화되지 않은 것과 이온화되지 않은 것과 이온화된 것의 비율이니까
1000이라 하면 되겠네. 1대 1000 되겠지. 잘못 적은 것 같다. 1000대 1이 아니고 1대 1000 맞지? 1대 1000 바꾸자 이거. 답지 적을 때 졸았는가 보다. 빨간색 펜 좀 빌려줘. 다음 시간부터 책은 문제지도 들고 오고 이론책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면서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하고 지금 강의할 때 내 느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반복 행위에 대한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지. 전체적인 경향, 전체적인 물론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는 건 좋은데 근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 그렇지 않아? 10년 전에 강의할 때 반복 횟수와 현재 강의할 때 반복 횟수에 대한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시각화가 중요한 거지. 시각화가 중요하고 너무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많은 인포메이션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나 정작 돌이켜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 않더란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 답지를 적을 때 손이 안 나가잖아. 근데 책을 보면 다 알잖아. 그렇지 않아? 책을 보면 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것이지. 내가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등한시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지나가면서 굳이 문제풀이인데 저거 왜 하나? 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해주면 그냥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주된 것이 소수성 R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얘는 사실은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크지 않다 그랬지, 그지? 글라이신은 무엇을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어? 유연성이 크다.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유연성을 공급해주는 것이 글리신이 하는 기능이더라. 주된 소수성에 대한 성질은 알라닌이나 발린이나 루이신이나 이솔루이신이 주로 제공을 해주고, 물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메티오닌도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부여한다.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부여하는 5가지 중에 이것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뭐를 가지고 있더라. 그지? 얘가 황이스인 거지, 그지? 황에테르인 거지. 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 프롤린도 소수성에 대한 성질은 가지고 있다. 알겠지? 소수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얘는 단백질이 프롤린을 활용을 할 때 소수성에 대한 성질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R그룹 자체가 여기 아미노기에 공유결합되어 있으니까 구조적인 꺾임을 형성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프롤린이라 했습니다. 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은 뭐가 되지? 방향족이지, 그지? 방향족. 방향족 탄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빛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유가 좁은 면적 내에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빛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공명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인 거지. 이들은 특히 빛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외선도 잘 흡수하더라. 이때 자외선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핵산과 비교하는 거지. 핵산의 염기도 공명을 형성하는 거지. 방향족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핵산의 염기도 자외선을 잘 흡수하더라. 얘도 자외선을 잘 흡수하더라. 핵산이 흡수한 빛의 파장은 260이고 이들이 흡수하는 것은 280을 잘 흡수하더라. 방향족은 이들 전체에 대한 공통점이 되게 되면 차이점은 얘는 방향족 소수성에
친수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것을 완충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티로신이라든지 혹은 트립토판이더라. 기억나지, 그지? 대신 얘는 전부 소수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페닐알라닌이다. 대사 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이 하이드록실화되게 되면 타이로신이 되는 것이지, 그지?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이 돼 이 질병을 페닐케톤 요증이라 하자. 단어 묻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페닐케톤 요증의 원인은 페닐알라닌 히드록실화 요소. 히드록실화 요소를 한글화해서 수산화 요소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핍이 되면 페닐케톤 요증이 된다. 여기는 이 그룹은 전체적인 특징이 극성 이대 비전화형이다. 근데 실제로 시스테인의 경우에는 아예 비전화형인 것은 아니지. 얘가 pKa 값이 한 8 정도가 되나? 그러면 대략 한 10분자 중에 한 분자 정도는 이형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이 분류할 때 시스테인을 전하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전하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하를 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이 황화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시스테인이면 이 황화결합이 형성이 된 상태, 시스틴 상태, 이때 두 상태에서의 차이는 전하를 띠느냐 전하를 띠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 염기성 산성과 친수성에 대한 개념의 관계를 묻더라고. 친수성은 얘는 물과 친하다는 뜻이잖아. 물과 친하다니까 물에 용해되는 용질이면 친수성인 거지. 물에 용해될 수 있다인 것이지, 그지?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것은 pH 7을 기준으로 pH 7 용액에서 얘가 산으로 작용할 것이냐 염기로 작용할 것이냐 이기 때문에 pH 7인 용액의 주체는 뭐가 되지? 물이 되겠지, 그지? 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pH가 마이너스 1인 물을 만들기가 힘든 거지. pH가 20인 물은 만들기가 힘든 거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와? 유기화학 때 배웠던 거 기억나? 그래서 내가 용액을 만드는, 물론 없는 것이 아니지. 용액을 만드는데 내가 pH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pH 20을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대신 물을 가지고는 못 만드는 거지. 근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것은 pH 7을 가지고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용매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겠지, 이제? 그러면 pH, 요 말이 전제가 되어야 돼.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 pH 7인 용액이란 물로 구성된 용액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것,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것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대한 기준이 되게 된단 말이야. 산염기와는 다른 것이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물에 용해된다는 깔려 있는 거지. 왜? pH 7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모든 산, 내 말 이해가 안 가? 모든 산, 모든 염기는 아닌 거지, 그지? 예를 들게 되면 메탄은 산이지.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상식을 좀 늘리자. 메탄 산이잖아. 산 맞아. 왜 산이야? 그지? H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산이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무조건 뭐지? 염기지. 설마 이 얘기 모르면 정말 심각한 거다. 21세기의 과학 선생인데 H를 가지면 산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염기인 거지. 대신 생물에서는 취급하지 않지, 그렇게. 왜?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지?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메탄은 산인데 이 산이 우리 몸에서는 무엇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지? 산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지. 대신 얘를 유기용매에서 반응을 시키면 뭐로 작용하는 거야? 그지? 산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제 감이 왔어? 그래서
pH 7 용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 그렇지? 이 산과 이 염기는 물에 용해가 되는 것이다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지. 물에 녹는다가 되니까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친수성에 속하는 개념인 거지. 더더군다나 산으로 작용을 하고 염기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산으로 작용을 하고 염기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얘는 당연히 강한 극성 작용기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아? 첫날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여기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몰라도 돼. 대신 학교 가거든 좀 공부 좀 해. 화학과 유기화학은 알겠지. 21세기 생물선생 자존심이 있지. 화학도 모르고 유기화학도 모르는 거 쪽팔리잖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이들에 대한 전기염성도의 차이로 인해서 얘가 전기염성도가 얘보다는 크다인 거지. 그러면 전자구름이 어느 쪽에 쏠려버리는 거야? 산소 쪽에 쏠리는 것이지. 전자구름이 산소 쪽에 쏠려 있기는 쏠려 있는데 아직까지 이들은 결합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공유, 말 잘못했다. 부분 전하가 되는 거지. 부분 전하. 그지?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인 거야. 원리는 똑같아. 똑같은데 얘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예 전자쌍을 얘가 다 뺏어버린 거지.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결합이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얘로부터 전자쌍을 빼앗아 버리니까 이 상태가 되게 되고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된 거지. 이제 이해가 돼? 똑같은 원리인데 힘이 약하게 작용한 것이고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지.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되게 되면 얘는 더 강한 뭐가 되게 되는 거야? 친수성인 거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염기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산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강한 친수성이다. 인 거지. 그지?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온 인터랙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온 인터랙션에 관여한다는 것이 얘가 양전하와만 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어디에 결합할 수 있어? 여기에 반응할 수 있어. 알겠지? 왜? 얘도 약한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강한 극성인 거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얘가 무조건 여기에만 결합해야 돼. 그게 아니고 얘는 이 주변에 모이는 거지, 당연히.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전하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그냥 너무나 큰 차이니까 이 상태에서 전하를 띌 것이냐 전하를 띄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차이보다 이해가 됐어? 이 상태에서 얘가 전하를 띄지 않을 것이냐 전하를 띨 것이냐에 대한 차이보다 이 상태냐 이 상태냐가 더 중요하더란 얘기지. 이 상태가 되면 친수성이고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소수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강조하는 거지. 또한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성질은 너무나 큰 차이이고 우리의 용매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단백질의 활성이 바뀌어버리더란 얘기지. 단백질들이 혹은 효소들이 뭐를 많이 이용하더라?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활성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더라 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끊어진 상태는 친수성이고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 상태는 소수성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단백질에 대한 혹은 효소에 대한 활성이 바뀔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그지? 이론 과정에서 모델화한 것은 광합성의 안반응 효소, 안반응 효소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원래 이 반응은 이성질화 반응이야. 알겠지? 원래 이 반응은 이성질화 반응. 나중에 유기화학 전공하는 애 만나면 쪽팔리니까 뭐라고 하자고? 얘는 이성질화 반응이야. 그래서 효소 이름도 이황화 이성질화 효소가 정식 이름이지. 그래서 PDI라 하잖아. 그지? 되겠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돼. 얘는 뭐라고? 이성질화 효소야. 근데 생화학에서는 뭐라고 불러? 얘는 산화 환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지? 그냥 이황화 효소라고 하면 되고.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한 거야? 산화라 한 것이고, 전자를 받아들이니까 환원이라 한 것이. 대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기화학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뭐라 부르면 안 돼? 그렇지. 이성질화 반응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는 무엇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산화 환원 반응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이게 학문에 대한 차이인 거지. 유기화학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더라인 거지. 대신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뭐 이 차이를 서술하셔. 왜? 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너무 그 실제 사실에 집착하지 말자 알겠지.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면 돼? 산화 환원 반응. 그럼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적어주면 돼? 산화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 거야? 환원제가 필요한 것이고, 대표적인 환원제 뭐가 있었어? 멀캅토에탄올이나 혹은 디티오트레이톨, 포름산 적지마. 반응이 달라. 알겠지? 이 화학결합이 깨진다 해서 무조건 환원은 아니겠지, 그지? 이 형태가 되어야지만 환원인 것이지. 포름산은 아니잖아. 깨트리면 산화시켜버리잖아. 아니야? 맞아? 나중에 반응식 보면 돼. S 주변에 O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려 버리니까, 아, 이것도 이런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오는 것이지. 근데 반응 경로가 다르잖아. 멀캅토에탄올이 하는 반응과 포름산이 하는, 과포름산이 하는 반응은 다르잖아. 그치? 되겠지? 나중에 뒤에 그림 나오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들에 대한 특징은 극성이다. 이때 극성에서 그냥 이건 극성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극성. 이제 극성에 대한 차이가 세린, 트레오닌은 알코올이지, 그지? 알코올이 극성이더라.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것 공통된 특징이 뭐라 그랬어? 여기 이 자리가 인산화되는 자리이다, 그지? 카이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인산화될 수 있고, 세린, 트레오닌이 인산화될 수 있다. 단백질 인산화 요소를 그래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더라. 하나는 티로신 인산화 요소, 하나는 세린, 트레오닌 인산화 요소. 그러면 둘 다에 대한, 여기 있는 이것과 세린, 트레오닌과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야? 알코올, 하이드록실 아미노산인 것이지, 알코올 아미노산. 둘의 차이점은 얘는 방향적 알코올이고 쟤네들은 지방적 알코올인 것이고, 방향적 알코올과 지방적 알코올에서의 차이는 혹시 우리 몸에서 생화학 반응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 그치? 당화가 될 수 있느냐, 당화가 되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지? 여기는 당화가 되지 않는 자리이고, 세린, 트레오닌은 당화가 일어나는 자리이고, 세포 소기관으로 얘기를 하자. 세포질 반응은 얘기하지만 세포질에서는 일어나. 세포 소기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화가 일어날 때, 여기는 안 일어난다, 알겠지? 여기는 일어난다. 이때 일어날 때 세린, 트레오닌의 당화가 일어나. 어떤 세포 소기관? 뭘 쓸데없는 묻고 그래. 속으로, 그지? 예. 소포체 당화는 전부 N-글리코시드 결합이잖아. O-글리코시드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 골지체에서. 그리고 세포질에서. 되겠어? 막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되면 막단백질에 세포질에서 당은 붙인다, 알겠지? 그래서 당이 무조건 세포 바깥쪽에만 노출되는 거 아니야. 안쪽에도 있어. 이때는 단당을 형태로 붙여준 거야. 대신 우리는 잊어버리면 돼. 주된 것은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소포체와 골지체에 대해서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소포체, 골지체에서 당화가 일어날 때 차이점이, 소포체는 N-글리코시드 결합만 형성되는 것이고, 골지체는 둘 다가 다 일어나지. N-글리코시드 결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O-글리코시드 결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O-글리코시드 결합은 여기에 당이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에 당이 결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포체에서 일어나는 당화는 N-말단의 당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골지체에서 일어나는 당화는 꼭 N-말단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이해가 됐어?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은 둘에 대한 공통점은 뭐지? 아마이드인 거지. 아마이드, 그지? 아마이드를 생화학에서는 뭐라 하자? 펩타이드라 하자, 그지? 얘는 아마이드가 극성을 형성한다. 이게 다인 거지. 아마이드가 극성을 형성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당화가 일어날 것이냐, 당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여기는 당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는 당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생화학적 차이는 우리 몸에서, 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그치. 유리 암모니아가 얘는 만들어낼 수 있고 얘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글루타민이 글루탐산이 되면서 유리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지. 당화는 여기 일어나는 것이고 유리 암모니아는 얘가 만드는 것이고. 기억이 났어? 유리 암모니아 얘가 글루탐산이 될 때 글루탐산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될 때 장소는 어디라고? 간,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모르면 적어놓고 책 찾아봐라. 오로니틴 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암모니아가 탄산과 반응을 해서 뭐가 돼? 카르밤 오일 인산이 되잖아. 카르밤 오일 인산이 오로니틴과 반응을 해서 시트룰린이 되잖아. 시트룰린. 시트룰린이 세포질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누구와 반응을 해? 알기닌과 반응하는 것이지. 기억이 났어? 알기닌의 숙신산이 쪼개지게 되면 알기닌과 퓨마레이트가 되는 것이지. 오로니틴과 아르기니노 숙신산이 알기닌 아니지. 아이. 나이가 들었는가 봐 이제. 그걸 잊어버려. 아르기니노 숙신산이 그지? 아르기닌과 맞는데 바보같이 퓨마레이트로 쪼개지는 거지. 그럼 아르기닌이 가수분해가 되면 오로니틴과 요소가 되는 것이지. 그치? 되겠지? 얘는 공통된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전하형이다. 그치?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형이니까 어디에 관여할 수 있는 거야? 이온 인터랙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들이다. 차이점은 얘네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염기성 물질들과 결합하는 것이고 얘는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산성 물질들과 결합하는 것이고 얘는 실제 전하형에 대한 비는 크지 않다 그랬지. 이것도 핸더슨 하셀발리식 가지고 연습해 보면 돼. pKa 값 자체가 6이기 때문에 얘는 대략 한 열 몇 개, 기껏 많아봐야 한 수십 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대신 pKa 값이 7 부근에 있으니까 우리 몸의 pH를 7이라고 가정한다라면 얘는 10개 중에 하나가 이온화된 형태란 말이지. 근데 pKa 값이 7 부근에 있으니까 pH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얘이더란 얘기지. 물론 만약에 시스테인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얘도 pKa 값이 8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pH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이황화 결합을 많이 형성을 해버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산염기에 대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단백질에서 혹은 세포에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성질을 주로 부여하는 것은 아스팔트산과 글루탐산, 리신과 알기닌인 것이지. 알겠지? 얘는 여기로 분류는 했지만 실제 염기성에 대한 성질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3번 문제. 표는 트리펩티드, 알라닌, 아스팔트산, 리신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온화 상수이다. 아무 말 없으면 왼쪽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지? N말단이다. 알겠지? N말단. 얘는 카복실을 가지고 있고 라이신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지. 알파 카복실기가 있겠지, 그지? 얘는 R그룹의 카르복실기, R그룹의 아미노기인 것이고, 얘는 알파 아미노기,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 부르는 이름도 기억하자. 알파. 얘를 기준에 잡으면 얘에 대해서 여기가 첫 번째 탄소가 되게 되지, 그지? 첫 번째 탄소를 알파라 한 거야. 순서대로 탄소의 번호를 붙여주면 돼.
알파 탄소, 베타 탄소, 감마 탄소, 델타 탄소, 입실론 탄소가 된다. 탄소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알파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아미노라고 불러주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 얘를 기준 잡으면 마찬가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것이지.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기니까 얘는 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카르복실기인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줄 때 얘를 알파 카르복실기, 얘를 알파 아미노기 대신 무엇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지, 그지? 얘가 알파 아미노기는 누구에 대한? 카복실기에 대한 알파 아미노기인 것이고, 얘가 알파 카르복실기인 것은 아미노에 대한 알파 카르복실기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표기할 때 R그룹의 카복실이 얘는 베타탄소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아스팔트산이니까 알파 베타에 있는 뭐가 돼? 카복실이 되는 것이지. 이해됐어? 얘를 지칭할 때는 뭐라 해주면 돼? 감마 카복실이 되는 것이지, 그지? 여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니까 뭐라고 표기해 준 거야? 입실론 아미노기라고 표기를 해준 거지. 이제 앞에 있는 베타와 입실론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탄소에 대한 이름을 적어준 거지. 각각에 대한 pKa 값이 알라닌에 대한 알파 아미노기의 pKa 값이 9.9이더라. 아스팔트산의 R그룹에 대한 pKa 값이 3.9이더라. 라이신에 대한 R그룹에 대한 pKa 값은 10.5이더라. 라이신의 알파 카복실에 대한 pKa 값이 2.2이다. 현재 이 입자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입자 상태가 등전 상태가 되게 되지. 넷 차지가 0일 때 용액의 pH를 뭐라 하자? PI라 하자. 또 한 번 더. PI는 주체가 뭐지? 용질이지. 용질. PI는 용질에 대한 개념이야. pH는 누구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렇지. 용액에 대한, 용매에 대한 개념이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한다고? 등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H가 곧 뭐가 된다고? 용질의 PI와 같더란 얘기지, 그지? 바꾸 얘기를 하게 되면 용질의 PI와 현재 용액의 pH가 같을 때 이 용질은 평균 전하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다? 0이 된다는 뜻이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용질의 PI와 용액의 pH가 같을 때 용질이 평균 전하가 제로이다라면 PI보다 pH가 높아지게 되면 아까 했지? pH가 높아지게 되면 자신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그렇지.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겠지. 왜? 용액이 수소이온을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아가 버리겠지. 물이 빼앗아가 버리겠지. 그지? 그럼 염기의 형태가 되니까 염기의 형태는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되면, 그지? 음전하를 띠게 되지?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0이 기준이잖아, 0. 이게 같을 때 전하가 제로라 했잖아, 제로. 제로보다 수소이온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PI가 용질의 PI가 현재 용액의 pH보다 높으면 얘는 그치 용액의 pH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을 누구에게 줘버리는 거야? 용질에게 줘버리는 거지. 용질은 수소이온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상태보다 많이 가지는 거야? 0인 상태보다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니까 전하는 뭐를 띠게 된다? 양전하를 띠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100번 적어가지고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PI가 pH보다 낮아?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 음전하를 띠는 상태. PI가 pH보다 높아? 그럼 얘는 현재 어떤 상태?
양전하를 띠는 상태. 알겠지? 외워둬야지만 나중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관여하는 산염기에 대한 반응 자체도 시그모이달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pKa 값이다. 이 pKa 값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민감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pKa 값에서 반응이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완충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같은 논리로 여기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돼? pH의 변화를 막아주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그모이달 커브가 형성되게 되지. 이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pH의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돼? 전부 시그모이달 커브는 무엇이 기준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변곡점. 근데 이 변곡점이 정확히 중앙값은 아닌데 대부분의 변곡점들은 어디에 들어있더란 얘기야? 중앙값 부분에 들어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PI 값도 마찬가지고 pKa 값도 마찬가지고 실측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실측치를 구할 수가 없잖아.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 이론적 값을 구하는 것이지. PI에 대한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것은 이제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뭐만 기억하면 돼? P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두 pKa 값의 중앙값이라 그랬지, 그지? 이때 두 pKa 값이란 자신의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이어야 되겠지. 이것의 중앙값이 되면 중앙값이 되면 이 그래프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야? 변곡점이 나오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PI는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이다. 어렵지 않지? 기억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 등정 상태. 이 상태는 내가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일단 기준 잡았냐면 pH 7, 중성 pH에서 각각에 대한 것을 기준 잡고 그림 한번 그려본 거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PI는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은 어떤 숫자를 고르면 돼? 그렇지. 얘와 얘를 골라주면 되겠지. 맞아? 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 트리펩티드에 대한 PI 값은 중앙값이니까 2분의 9.9 플러스 3.9가 PI 값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아니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하나씩 판단해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지. 정리가 되겠지 이제? 이 트리펩티드는 그래서 이론적 등전점이라 한 거야. 혹은 PI의 기대치라고 불러. 혹은 PI에 대한 이론치. 얘가 얼마이다? 6.9이다. 6.9를 적어주면 되고,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하면,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 했다. 뭐를 구하란 얘기야? pH 9인 용액에서 얘가 어떤 전하를 띨지를 구해보란 얘기겠지, 그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산의 형태로 존재하되 얘가 9.9니까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 pH가 9고 pKa 값이 9.9가 되게 되면 뒤에 있는 x 값은 얼마가 되게 돼? 마이너스 0.9가 되게 되지, 그지? x가 마이너스 0.9가 되니까 이때는 분모가
분자보다 값이 커야 되겠지. 얼마만큼 값이 큰 거야? 10의 0.9승배만큼 커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뭐지? 얘가 분자에 들어가지. 얘가 분모에 들어가지. 이때 이들의 값의 비가 얼마가 된다고? 1대 10의 0.9승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맞아? 되겠어? 얘는 현재 pH가 9고 얘가 3.9가 되니까 값 x가 너무 크지? 5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10의 5승이면 의미 없는 거지. 1대 10의 5승에서 1은 아무 의미 없지. 그지? 그러면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에서는 얘는 뭐로 존재한다?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에도 마찬가지. 얘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주로 존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그 산의 형태에 대한 비가 얼마가 된다? 1대 10의 1.5승배가 되게 된다. 되겠지? 얘는 뭐 판단할 필요 없이 대부분이 이 형태인 거지. 9하고는 값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되겠어,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넷 차지가 구하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이 값이 완전한 플러스 1은 아니지. 플러스 1보다는 작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완전한 플러스 1은 아니지. 플러스 1보다는 값이 작지. 이해됐어? 그럼 전체에 대한 합, 산술적인 합은 어쨌든 어떤 값을 가지게 돼?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지, 그치? 되겠어, 이제?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 조금 전에 PI를 계산했잖아, PI. PI가 얼마였어? 6.9였는 거지. 현재 용액의 pH가 어떤 상태가 되게 돼? 9인 상태. 못 믿을 것 같아서 내가 풀어봐 준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자. pH가 PI보다 값이 크다. 그러면 어떤 전화를 띈다 그랬지? 그치? 아까 음전화를 띈다 그랬지. 그치? 되겠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너무 쉽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됐어? 물론 이제 전하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데, 전하량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상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답은 6.9라고 적어주면 되고,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4번부터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